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을까 확인하고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이미 끝난 관계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돌려보는 그런 시간들.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그 사람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칼 융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아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그 사람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대부분이 투사, 즉 프로젝션이라는 심리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투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의 내용을 마치 영화 필름을 스크린에 비추듯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그 사람 위에 덧씌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고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런 그 사람의 모습에 매혹됩니다. 하지만 윤근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 자신 안에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자신감과 열정과 자유로움일까요?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 안에 투사했던 나의 가능성, 나의 꿈, 나의 이상적인 모습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합니다.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내고 혹시나 하는 희망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매우 위험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투사 속에서는 진정한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 위에 투영한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이미지와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투사를 받아들인 적도 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의미와 역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사랑이 사실은 일종의 환상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그림자, 즉 섀도우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은 자아의 측면들을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해야 한다, 강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연약함, 두려움, 분노, 질투, 외로움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억누르고 부정하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 믿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식적으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관계를 찾게 됩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충분히 대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관계를 시작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관계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믿음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충분하지 않구나. 그렇게 그림자는 더욱 강화되고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람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전 사람과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같은 고통, 같은 배신, 같은 외로움.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는 걸까요? 융의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을 그 사람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을, 해결되지 않은 과거를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혹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관계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받고 싶은 나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나는 이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사실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치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쩌면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던 어린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자매와 비교당하며 자라면서 느낀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첫사랑의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무엇이든 그것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계속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림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의 패턴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왜곡된 믿음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융의 가장 아름다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성화, 즉 인디비듀에이션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바로 이 개성화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타인에게 투사한 것,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받던 자신감, 열정, 자유로움은 사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익숙합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주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면 나한테 뭐가 남지? 나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과
온전해지는 것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부가 항상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 당신의 가치,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성화를 통해 당신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성화가 이기적이 되는 것,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개성화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와 의존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고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빈 곳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그 충만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받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끌어당겼나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당신을 매혹시켰나요?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나 자신 안에서 개발하고 싶은 부분은 아닐까? 이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무언가는 아닐까? 예를 들어, 당신이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끌렸다면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매료되었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도 그 자신감이 있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아오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자신과의 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자신과 대화하나요? 당신의 감정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나요? 당신의 꿈과 욕망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밖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자신 안에 얼마나 풍부한 세계가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발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서 당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부만을 인정하려 합니다. 좋은 부분, 빛나는 부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만 말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온전함은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합니다. 당신의 강함도, 약함도, 당신의 성공도, 실패도, 당신의 사랑도, 증오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 그것이 개성화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정당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투를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불안정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아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거나 혹시 미래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펼쳐진 삶의 가능성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다면 슬픔을 느끼세요. 화가 난다면 화를 느끼세요. 외롭다면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막으려 하면 고여서 썩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더 이상 그 고통을 붙들고 있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와 원망을 놓아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했을까? 왜 나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나를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들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로, 가지고 있던 자원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므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변화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저항할 때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집착을, 당신의 상처를 받아들이세요. 그것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으세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놓아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삶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재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하게, 충만하게, 당신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당신이 완전히 나아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작은 것 하나가 당신을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당신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당신은 더 깊은 수준에서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매번 당신은 더 현명하고 강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탄생입니다. 오래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탄생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창조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의 무의식에 의해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사를 거두어 드리고 우리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이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설 때, 진정한 사랑이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풍요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사실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타인에게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투사와 그림자의 어둠 속을 지나 개성화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던 사랑은, 당신이 찾던 온전함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세요.